안녕하세요. 마케팅 세요 이 과장입니다. 혹시 소리 안 들리시는 분 계신가요? 소리 들리시면 채팅 한 번만 작성 좀 해주세요. 네, 확인입니다. 일단은 저는 유튜브 마케팅 세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마케터 이 과장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질문 사항이 그 강의 중에 있으시면은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질문해드리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쉬는 타임을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때 얼마든지 말씀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자, 사진보다 실물이 더 낫나요? 자, 만약에 화면이 안 보이거나 그러시면은 말씀 주세요. 자, 일단은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처음엔 저도 취업을 통해서 이제 마케팅 쪽으로 진입을 했어요. 마케팅 쪽으로 진입을 해서 광고 대행사도 들어가 보고, 그리고 그 실력을 키워서 이제 회사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뭐 LG전자 수도권 총판도 들어가고, 그리고 군인 복지몰, 요런 쇼핑몰 같은 데서도 제가 업계에서 진행을 해봤어요. 그리고 현재는 한국 미디어 센터라고 해서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유튜브 마케팅 세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고 쇼핑몰을 운영하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데이터 분석은 무조건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애널리틱스를 사용할 줄 알게 되면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취업의 특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설명은 또 드렸겠지만, 자, 취업의 특혜, 연봉 협상에 용이해요. 자, 지금은 아마 목표를 삼성, LG, 카카오, 네이버 이런 쪽으로 잡으시는 분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대기업이 아니고 나는 일단 중소기업에서 스펙을 먼저 쌓고 싶다, 실력을 올리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은 아직도 데이터 분석을 모르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가 광고를 하고 있는데 또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대체 어디서 고객이 들어오는 건지 어디서 매출이 발생되는 건지 모르시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바로 이 구글 애널리틱스예요. 이 애널리틱스를 활용을 해주신다면 일단 취업할 때도 어, 특혜가 좋아요. 이거를 다룰 줄 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합격하는데 가산점이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실무로 활용할 때도 굉장히 스펙이 좋아 보이는 요건도 됩니다. 자,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만약에 해봤다, 아니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그러신 분 계시면 말씀 주세요. 자,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애널리틱스 기초부터 갈게요. 자,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는 계속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구글 애널리틱스로 하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가장 목적이에요. 애널리틱스로 과연 무엇을 하는 거냐? 일단은 마찬가지로 어디에다가 마케팅을 내가 진행을 했다라는 거를 목록화를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별로 방문자는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그 플랫폼별로 사람들이 얼마나 샀는지, 그리고 매출액은 얼마나 있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요거를 이제 마케팅 들어가서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정리하고 매출액 정산하고 그럴 필요 없이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거를 들어가게 되면 이 데이터를 한눈에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취업을 하더라도 데이터 보고서 만드는 남들은 여기저기 뒤져가면서 며칠 동안 만들 보고서를 저희는 1분 만에 바로 보고서 올릴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인스타 쪽에서의 방문자가 많고 구매 수량이 많았다면은 이곳에다가 예산을 더 써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피커 지금 키신 분 꺼주세요. 마이크 키신 분 꺼주세요. 자, 이거 계속 조명도 어차피 진행하겠습니다. 안 받잖아. 그래서 아니, 조명이.
요런 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야? 진행해야 하나, 되는 둘, 거는 이제 셋, 구글 넷, 다섯, 애널리틱스라고 여섯, 보실 수 있고요. 일곱, 여덟. 딱 여덟 명. 자, 이제 강의 거의 다 목차예요. 왔네? 많이 왔네. 어떻게 진행이 여기 되냐면은 오른쪽에 애널리틱스를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은 완전 처음이신 분들도 많을 자리 안 거예요. 잡아놨는데? 잠시만요. 자, 지금 마이크 키신 분 좀 꺼주시겠어요? 자리를 소리가 너무 잡아놔야 크게 되겠지? 나와서. 야, 맞아. 잠깐만. 네 친구 왔어? 아직 안 왔어? 얼마나 늦게? 아, 그 톡방에 올라온 애가 걔야? 아, 이런 사람이야? 자, 마이크 켜져 있는 분은 제가 껐습니다. 자, 일단 절차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목차. 제일 먼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글 애널리틱스의 가입, 그리고 뭐 설치법, 그리고 개념,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설치도 물론 다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유입자를 분석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내가 이제 쇼핑몰이 있다거나 내가 취업한 중소기업의 홈페이지,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다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떤 마케팅 영역을 통해서 가입을 했는지, 매출은 얼마나 나왔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요거를 활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스케일이 많이 요하는 작업은 아닌데 남들이 봤을 때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뭐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입지가 다져지겠죠. 이런 기술들을 쓰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구글 애널리틱스는 애널리틱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데 애널리틱스는 네이버도 있고요. 그리고 구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바로 구글이에요. 구글에서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보면은 숨김없이 조작 없이 모든 데이터를 다 볼 수 있어요. 네이버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네이버도 데이터 조작을 많이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를 신뢰하지 않고 해외 데이터를 많이 잃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명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왔다고 데이터가 있는데 네이버에서 보면 70명밖에 안 들어왔다고 데이터를 많이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툴, 이거를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할 수 있는 것, 어떤 나이,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지 보고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입된 사람들이 내 홈페이지 어디를 거치고 어떤 페이지에서 제일 오래 머물렀고 그리고 어떤 상품을 얼마치 샀는지까지도 모두 추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비유를 한다면 쇼핑몰에 들어왔는데 경비원을 고객한테 붙입니다. 그 경비원이 고객을 따라다니면서 어느 매장 들렸네, 어느 상품을 샀네, 이거를 전부 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애널리틱스가 거의 필수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표 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표처럼 한눈에 마케팅 효과 그리고 결과값을 비교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구글 애널리틱스의 기본 역할입니다.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내용이에요. 나이, 대표적으로 보는 거는 나이, 지역, 성별. 자, 이거를 만약에 쇼핑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쿠팡이라든지 내가 쿠팡 같은 그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아이템을 갖고 올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입자의 일단은 고객 니즈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내 홈페이지, 내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만약에 20대 아니면은 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인기 있는 뭐 나이키 신발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겠죠? 네. 이런 상품들을 가져와서 등록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품을 직접 등록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30대, 40대 그런 분들한테 만약에 유입자가 많이 왔다라고 하면은 30대 자취생분들이 많아요. 이제 취업을
꼭 동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강남 아니면 뭐 서울권 이쪽으로 가게 될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취생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위한 자취 아이템, 뭐 구글 광고 보셨다 보면은 여러 가지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생활봉작소라든지 일상공감 이런 데서 많은 영상을 보셨죠. 그런 것처럼 자취생들이 보면 유용할 만한 그런 아이템들을 소싱을 해오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거나 내가 직접 소싱해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성별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많이 들어온다면 여성 의류, 그리고 서울 경기권에서 아마 대부분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핸드폰 기종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사이트에 지금 강의 듣고 계신 여러분들, 학생분들께서 들어오신다면은 들어온 사람들의 핸드폰 기종 제가 싹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누구는 갤럭시 노트 2를 쓰고 있네. 누구는 갤럭시 폴드 2를 쓰고 있네. 3를 쓰고 있네.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핸드폰 기종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신 계열 쪽, SK 뭐 대리점이라든지 LG U 플러스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간다면 오래된 핸드폰을 쓰고 있는 사람을 타깃을 잡아서 광고를 내보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기종 파악하는 것도 좋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에요. 평소 관심사. 이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핸드폰으로 예를 들어서 평소에 들어가시는 사이트가 있으실 거예요. 학생분들. 자,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나이키를 좋아해요. 나이키 신발 모으는 것도 취미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제 핸드폰이 저를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핸드폰 쓰는 사람들은, 이 핸드폰을 쓰는 사람은 나이키 신발을 좋아하는구나. 그렇다면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타깃을 잡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게임 같은 거, 게임 많이 하시죠?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 모바일 게임 하셨을 때 그 어플을 들어간다든지 그 관련 컨텐츠를 검색한다든지 하면은 만약에 학생분들이 제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네. 아니면은 주식, 비트코인을 자주 들어가는 사람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알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어떤 사이트를 운영하는 쇼핑몰이든 이벤트 구축하는 걸 많이 배우게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 마케팅 쪽으로 들어갔다. 아니면 회계, 아니면은 HR 본부 쪽으로 취업이 되셨다. 그러면 이번 5월 달이니까 가정의 달 이벤트를 구축해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할인 이벤트를 구축을 할 수도 있고, 내 홈페이지 들어오는 사람들이 평소 관심사가 어떤 건지 파악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뭐 자취생들이 많았다. 아니면은 핸드폰 관련돼서 많이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경품으로 아이폰 같은 거를 걸어놓어도 괜찮은 거죠. 이런 것처럼 고객의 정보, 고객의 관심사 모든 것을 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요 평소 방문하는 사이트와 연결이 되어 있겠죠. 네,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보를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데이터화하고 엑셀로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 엑셀을 다운받아서 데이터화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내용 또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사진으로 넘어갑니다. 고급 기능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직접 하는 법을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이다 보니까 뭐 실행 또는 이제 뭐 테스트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일단 간단하게 설명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실무까지 다 하실 겁니다. 시작 전에 틈이 생기면 구글 아이디 로그인 해주시고 그리고 카페24 요거 가입해 놓으셨죠? 카페24 대기해 놓으시고 만약에 카페24가 귀찮아서 복잡하다 그러면 티스토리 같은 것도 괜찮아요. 다음 카카오톡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죠. 요거 이제 로그인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고급 기능으로 넘어갑니다. 자, 들어온 사람들이 방문 경로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방문 경로가 무엇이냐? 내가 홍보를 여기저기 하죠. 예를 들면 네이버 광고도 있겠고요. 카카오톡 채팅창 위에 광고 나오죠. 그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여기저기 막 배너가 떠요. 그 광고도 있겠고요. 그리고 인스타 많이 하고 계시죠? 인스타 피드 내려가면서 사람들의 글을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광고라고 떠요. 근데 그 뜨는 게 꼭 내가 관심 있어야 할 만한 상품들, 사이트들, 아니면 내가 아까 전에 들어갔던 쇼핑몰, 그 광고가 잘 떠요. 그런 것처럼 어떤 광고를 클릭해서 내 사이트에 들어왔는지를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매출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이트 내의 활동 분석입니다. 자, 요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광고를 했어요, 제가. 광고를 했는데 광고를 클릭하고 내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근데 1초, 2초 만에 나가버렸네요. 이탈을 했다고 해요, 이거를. 왜 그랬을까요? 아마 광고를 잘못 클릭했을 겁니다. 자, 잘못 클릭했으면 곧바로 1, 2초 내에 이탈을 합니다. 근데 홈페이지 들어오고 회원 가입도 없이 그냥 1분도 안 돼서 나가버렸다. 그러면 그 뜻은 내 사이트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광고를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래서 홈페이지를 개편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들어와서 상품을 둘러보고 그리고 결제하는 순간에 이탈을 했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실무로 들어가시게 되면.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홈페이지에서 쇼핑몰 들어갔는데 만약에 카드 번호 입력하세요, 다이렉트 텍스 까세요, 공인인증서 설치하세요 이런 거 하게 되면 짜증나서 창을 닫아버리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제 방식의 어려움에 있어서 그래서 그 상품을 구경만 하고 결제는 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제 화면을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그리고 계좌번호, 무통장 입금 이런 것들을 다 오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어느 페이지에서 이탈을 제일 많이 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홈페이지도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관련돼 있고 마케팅 팀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 디자이너, 그리고 결제팀, 회계팀, 오더를 다 내리는 입장입니다. 물론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더는 안 내리시겠지만 오더 내리는 사람과 함께 그 역할 수행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 다루시는 분들이 파워가 세요. 자, 그리고 마케팅 영역별 매출 분석, 요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탈률 개선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요것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틱스를 깔았다고 해서 그냥 유입자 몇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률 몇 %입니다.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탈률을 개선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토대로 모든 사람들한테 명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느 쪽으로 나는 취업을 할 것인가라는 개념을 아직 잡고 뭐 계획을 잡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마케팅 팀 쪽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뭐 수익이라든지 연봉도 괜찮고요. 제가 참고로 강의를 많이 나가면 저한테 직전 연봉은 얼마였는지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마케팅에서 돈 얼마 버는데요?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데, 제가 뭐 광고 대행사에서 일했을 때는 보통 이제 인센티브제로 많이 해요. 그래서 광고 대행사 들어간다 그러면은 계약을 많이 따면은 이제 그게 쌓여서 퍼센트를 수수료 받아서 결국엔 한 달에 이제 300에서 한 400만 원 이렇게 수령을 받았고,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 그리고 광고 세팅하는 법 이것만 알고 입사를 해도 제가 직전 연봉은 이제 5,600만 원까지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거에 따라서 제가 개선을 하고 판매를 함에 따라서 수수료도 인센티브도 있었겠죠. 그것까지 하면 6천이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으로 하게 되면 권력도 있게 되겠고 파워도 있고 그리고 노력만 한다면 연봉 협상도 굉장히 잘 됩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다룰 줄 아는 사람, 고급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공부하면 쉽습니다. 자, 또 다음 사진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실전이에요. 제일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크롬을 열어주시고요. 크롬 열어서 구글 아이디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카페24 사전에 가입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자, 카페24 관리자 로그인만 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자,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어떻게 진입을 하냐면 구글에서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쳐주세요.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라고 치시고 들어오시면 자, 회원가입 안 하셨어도 돼요. 구글 아이디만 있으시면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측정 시작을 눌러주세요. 자, 측정 시작 누르셨죠? 새 계정 이름이에요. 자, 지금은 연습이죠? 새 계정 이름을 만들어 볼게요. 본인의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마케팅 수요 이과장 테스트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남들한테 안 보이는 나만 보이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보기 편하게 써주시면 돼요.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고 싶다. 그러시면은 23년
05 5월 11일 날 만든 테스트다라고 해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서 해주시고요. 내려가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대로 두셔도 돼요. 그대로 두시고요. 어떻게 체크돼 있든 그냥 두셔도 되고 전부 다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약관 동의죠? 자, 웹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속성 이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써주세요. 23년 5월 11일 마케팅 세어 2과장 똑같이 써주시고 시간은 항상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자, 시간 맞죠? 그리고 통화. 나중에 얼마치를 샀고 뭐 어떤 물건을 몇 개를 샀고 이거를 달러로 표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대한민국 원으로 바꿔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만약에 잠깐 멈춰야 된다 그러시면 일시정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고급 옵션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자, 구글에서는 해외 플랫폼에서는 최대한 간단하게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속성만 선택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 세밀한 것들은 더보기를 꼭 누르셔야 돼요. 다 숨어 있어요. 이거를 못 찾아서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더보기 누르시고 여기는 자, 유니버셜 애널리틱스 속성 만들기. 자, 애널리틱스가 유니버셜 속성이 있고 GA4라는 신버전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GA4를 써야겠지만 지금은 유니버셜이라고 요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예전 버전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당장은 어떤 전문가들도 오래된 전문가다 보니까 9버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9버전으로 제가 일단 기준으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GA4 이 강의는 제 유튜브 영상으로 올릴 거예요. 어차피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다가 내 카페24 사이트 있죠? 그 사이트 주소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제 카페24 같은 경우는 제 카페24 주소는 여기에요. 그리고 앞에 HTTP가 있으니까 지워주시고 자, 여기까지 되셨죠? 이 사이트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를 내가 측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널리틱스 4, GA4 속성이라는 거거든요. 신버전 그리고 애널리틱스 유니버셜 버전 두 가지를 다 만들기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사항 없으시죠? 자, 그리고 비즈니스 정보는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자, 주소는 카페24 들어가시면은 카페24 여기 들어가셨죠? 여기서 내 사이트를 찾으셔야 돼요. 내 사이트를 만들 쇼핑몰 설정. 대부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앞에 아이디 있죠? 아이디 카페24.24 이게 기본 쇼핑몰 주소입니다. 만드신 아이디 카페24.com이에요.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id.카페24.com 자, 회원가입 완료하셨죠? 네, 늦게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제 커뮤니티에다가 뭐 카톡이라든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별도로도 알려드릴 거예요. 시간을 잡아서. 자,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고요.
직원은 뭐 자금,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무거나 그냥 체크를 해주셔도 됩니다. 해서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약관인데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체크 누르고 동의함. 자, 그러면 여기서 생성이 완료가 됐어요. 자, 이거 너무 어렵죠? 여기서부터는. 어려우시면 닫으세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요거는 G4 버전, 새로운 버전이다 보니까 다들 아직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버전으로 바꿀 겁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UA4, 유니버설 예전 버전이라는 거예요. 예전 버전을 눌러주시고 전체 웹사이트 데이터를 클릭해 주세요. 자, 여기서 보는 게 일단 굉장히 편합니다. 안내 문구 뜨는 건 다 닫아주시고요. 자, 또 대기할게요. 못 따라오신 분 있을 수도 있어서. URL 넣었는데 다음으로 안 넘어가지나요? URL 뭐라고 넣으셨어요? 쇼핑몰 오픈을 안 하신 것 같긴 한데요. 자, 로그인을 호스팅으로 해도 돼요. 가능합니다. 자, http www.id.cafe24.com이에요. 맞아요. 그거대로 넣었는데 안 넘어가세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주소입니다. 이 주소. 안 넣으면 쇼핑몰 오픈을 안 하신 걸 수도 있어요. 가입만 하시고. 여기서 그냥 디자인 완성 같은 거, 디자인 뭐 안 꾸미고 했더라도 그냥 쇼핑몰만 오픈해 주시면 바로 이 주소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 진행이 안 되셨다. 그러시면은 제 화면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비즈니스 세부 정보 다시 한번 해볼까요? (23년 0511) 마케팅 수요. 아무거나 체크입니다. 다음 똑같이 써주세요. 완전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대한민국 됐죠? 고급 옵션에서 유니버설 버전 9버전으로 만든다. 그리고 웹사이트 URL. 그리고 요거는 굳이 꼭 안 맞추셔도 돼요. 어차피 코드를 따로 심을 겁니다. 자, 쇼핑몰 오픈을 하셨다면 이 주소 id.cafe24.com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으셔야 되는데 안 넘어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일 거예요. https 여기 앞에 있으니까 뒤에 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뒤에 또 있는 거를 지워주세요. 자, 지울게요. 요렇게. 자, 여기 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넘어간 다음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바꾸실 수 있어요. 쇼핑몰 직원 11명 만들기 누르면 동의함. 자, 만들어졌죠? 자, 이 화면은 닫으세요. X 누르는 겁니다. 바로 X, X. 9버전으로 넘어갈 거예요. 10버전은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어렵습니다.
여기 애널리틱스 아이콘 바로 오른쪽 이 부분 이거를 눌러서 자, 유지민님 답변이죠, 이게. 지금 비즈니스 정보부터 진행하는 거고, 자, 방금 만든 0511 마케팅 세요 클릭. 그리고 이 둘 중에 뭘 클릭하냐? 요거는 신버전이니까 복잡해요. 제가 나중에 강의 영상 따로 올릴 거예요. 자, UA4 유니버셜 버전 예전 거예요. 이거 클릭. 전체 웹사이트 클릭.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아무도 없죠. 들어온 사람도 없고, 사용자도 없고, 세션 수도 없고, 이탈률도 없어요.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이제 막 가입했기 때문에 아무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측정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입장권을 받아야 돼요. 입장권을 어떻게 받느냐? 내 카페24 사이트에다가, 애널리틱스, 그래, 너 들어와. 입장권 줄게. 라고 하는 코드를 심어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관리 눌러주시고요. 누르셨죠? 그리고 추적 정보가 있어요. 추적 정보. 추적 코드. 자, 여기까지 스탑. 자, 진행 안 되시는 분, 추적 코드까지 못 오신 분 계신가요? 자, 추적 코드가 뭔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애널리틱스가 사이트에 대한 자료를, 그리고 유입자를, 매출을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 사이트는 얘를 함부로 데이터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추적 코드라고 하는 요 스크립트를 내 카페24 사이트에 심어주면 구글 애널리틱스가 자유롭게 사이트에 들어오면서 데이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데이터 정리를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 이용권, 자유 입장권을 넣어주시면 돼요. 관리에 추적 관리가 없다고요? 자, 다시 갈게요. 요거를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9버전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처음부터 갈게요. 여기 전체 웹사이트 데이터 이거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요게 방금 만든 거예요. 이 두 개 중에 아래가 아니고 위에 걸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위에 거. 예전 버전. 이거 누르고 전체 웹사이트 데이터. 이거 누르시면 지금 이 화면이 나오실 거고요. 관리 누르세요. 9버전에서만 이렇게 똑같이 화면이 똑같아요. 여기 그럼 추적 정보가 있어요. 속성의 추적 정보. 눌러주시고 추적 코드.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자유 이용권입니다. 자유 입장, 자유 이용권.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허락한다는 거예요. 자, 이 데이터를 복사해 주세요. 복사해서 그리고 자, 사이트로 넘어갈게요. 카페24 로그인 다시 해주세요. 자, 카페24에서 이게 메인이죠. 자, 요 데이터는 운동복, 지메어 쪽에서 지금 넘버 2, 넘버 3 하고 있는 피지컬 가먼트라는 업체 거예요. 데이터 보신 건 잊으셔야 됩니다. 허락을 받고 제가 로그인을 했어요. 매출이 어마어마하죠? 한 달에 2억 이상씩 들어오고 있어요. 자, 카페24 로그인 하셨죠?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쇼핑몰 설정이라고 있어요. 지금 여기를 왜 들어가느냐면은 방금 받은 스크립트, 구글 애널리틱스 코드를 여기 카페24에 심을 거예요. 쇼핑몰 설정 누르고 내려가서 보면 기본 설정이라고 있어요. 쇼핑몰 기본 설정. 그리고 자, 천천히 가겠습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있어요. 이것도 눌러주십니다. 자,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건 무엇이냐면 사이트에서 뭐라고 검색하면 내 사이트를 올려줄까라는 거예요. 이 SEO 최적화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에 코드를 넣을 수 있는 게 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가 주세요. 고급 설정이라고 있어요. 자, 고급이란 말 듣고 뭐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붙여넣기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 고급 눌러주셨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코드 직접 입력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제가 미리 붙여놓긴 했지만 구글 애널리틱스 코드 그대로 들어가 있죠. 여기다가 붙여 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붙여 넣어주세요. 어떤 거 붙이냐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컨트롤 C 애널리틱스 요 추적 코드 복사해서 카페24의 쇼핑몰 설정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쇼핑몰 설정, 기본 설정, 그리고 검색 엔진 최적화 내려가서 고급 설정 또 내려가서 코드 직접 입력 여기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러면 구글 애널리틱스 코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시간을 좀 지체해서 들어가 보면 이 사이트가 어디냐면요. 자, 내 쇼핑몰로 이제 들어가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이트 있잖아요. 이 주소. 이거를 들어가 주세요. 그럼 사이트 들어와졌죠? 자, 이 p가먼츠 카페24.com 요겁니다. 이거 들어와서 애널리틱스 들어와 보면 1이라고 떠 있을 거예요. 여기 1. 시간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5분 안에 1이 뜨실 거예요. 자, 정리를 다시 할게요. 구글 애널리틱스를 가입했고 추적 코드를 땄고요. 추적 코드를 카페24에 심어주고 그 다음부터 누군가 방문하면 여기 15분 동안 활성 사용자 이 부분에 1이 뜰 겁니다. 지금 여기는 일반 쇼핑몰이기 때문에 19명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자, 1이 뜨시죠? 그러면 카페24에 심는 방법.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데요. 자,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다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시 애널리틱스 홈으로 가서 자, 여기 가입까지는 하셨죠? 그리고 9버전으로 바꿔줍니다. 9버전은 방금 만든 계정 속성 눌러야 되는데 GA4 버전이 아니고 UA가 붙은 거 눌러주시고 전체 웹사이트 데이터 이러면 9버전입니다. 그럼 이 화면으로 바뀌실 거예요. 여기서 관리, 추적 정보, 추적 코드 자 입장권 갖고 와. 자 입장권 여기 있구나. 복사해서 카페24의 쇼핑몰 설정, 기본 설정, 검색 엔진 최적화, 내리고 고급 설정, 또 내리고 여기다 붙여넣기. 여기다 붙여넣기만 해주면 코드 심어진 거예요. 완료예요. 그럼 이제 사이트에 들어오면 몇 명 들어와 있다고 노출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이트 주소죠. 제 쇼핑몰 주소가 여기에다가 들어오면 이제 애널리틱스에 1이라고 표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방금 또 한 명 들어와서 13이 됐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호스팅으로 들어갔을 때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호스팅으로 들어갔을 때 어디서 막히신 거죠? 자, 따로 이분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알려드릴게요. 제 마케팅 세어 임혜주님, 이제 강민지님, 유지민님 여러분이 계신데, 어,
호서대학교 이름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해주시면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쇼핑몰 설정은 여기 있어요. 카페24 들어오시고, 지금 여기 카페24입니다. 카페24에서 처음부터 갈까요? 카페24 관리자 로그인이라고 있어요. 관리자 로그인. 구글 검색. 여기 나오죠? 누르고 로그인 하세요. 자, 가입해 놓으셨죠? 내리세요. 내려가야 돼요. 맨 밑으로. 여기 쇼핑몰 설정 여기 있어요. 이거 누르고 기본 설정. 기본 설정. 자, 다시 남기겠습니다. 카페24 로그인 채팅으로도 할게요. 카페24 로그인. 그 다음에 맨 아래 쇼핑몰 설정. 그리고 기본 설정. 검색 엔진 최적화. 아래로 고급 설정. 아래로 태그 직접 입력. 자, 경로 써드렸습니다. 채팅창에. 검색 엔진 최적화. 아래로 고급 설정. 아래로 코드 직접 입력. 태그 직접 입력이 아니고 코드 직접 입력이네요. 여기다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애널리틱스에 실시간 사용자가 여기 뜹니다. 자, 진행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 따로 별도로 제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카카오톡 링크가 있어요. 거기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또 알려드릴게요. 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 내가 설정한 기간에 따라서 지난 7일이죠? 지난 7일 아니면 지난 28일 볼까요? 28일 동안 유저가 4.1만 명이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이 4만 명의 수익이 매출이 2억이 생겼다라는 추적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들어왔던 사람이 물건을 살 확률 4.73%예요. 자, 그리고 4.1만 명이 페이지를 6.3만 페이지를 봤어요. 그러면 한 명당 2페이지 이상은 봤다는 거죠. 메인 페이지도 들어오고 상품도 구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꽤 괜찮은 사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중인 인기 페이지라고 나오죠.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페이지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이 짝대기는 메인 페이지입니다. 지금 메인 사이트. 그리고 실시간으로 반팔이 제일 잘 나가네요. 여기에 사람이 제일 많이 모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페이지가 인기가 제일 많은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나가볼게요. 자, 제일 많이 보실 거는 이 잠재 고객 쪽을 많이 보실 거예요. 잠재 고객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개요를 먼저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나오죠. 아마 구글 애널리틱스 대표 화면이에요, 이게. 구글에서 뭐 애널리틱스를 검색한다든지, 뭐 데이터 분석을 친다든지 하면 이 화면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제일 많이 보는 화면이기 때문이죠. 자, 만약에 취업을 했을 때, 이제 부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너 유입자 한 달 동안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런 거 다 분석해와. 그러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유입자 통계 다 뒤질 필요 없어요. 그냥 애널리틱스 스크린샷 또는 엑셀화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 달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는 안 하겠죠? 4월 달 고객이 얼마나 많이 유입했는지 알아와. 그러면 날짜 기준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기존 예전 데이터는 안 나오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새로 만든 계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설치까지는 아셨고 제 데이터 화면을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날짜는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난달의 모든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적용을 눌러주시면 모든 데이터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데이터로 바뀝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입자 수가 나와요. 자, 제일 많은 날 4월 18일 화요일 날은
하루에 3,800명이 들어왔어요, 사이트에. 그리고 사람 없는 주말 같은 경우, 토요일, 4월 15일, 토요일은 1,600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날 유입자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지도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 날 이벤트까지 한다면 매출을 더 많이 챙길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총 사용자입니다. 44,189명이 4월 한 달 동안에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한 명이 들어오고 다음날 또 들어왔어요. 그럼 집계 안 됩니다. 이거는 명수를 따지는 겁니다. 사용자는 명수. 그리고 신규 방문자, 아예 처음 들어온 사람은 37,000명. 그리고 세션, 이거는 명수가 아니고 횟수라고 보시면 돼요. 횟수, 68,000번의 페이지가 노출됐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한 명당 1.5페이지 이상은 본다는 거죠. 들어오자마자 2개 페이지 본 사람도 있고 1개 페이지 본 사람도 있어요. 평균 1.5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탈률 8.43%. 자, 이 통계 아시면 좋아요. 어느 회사를 취직을 하든 쇼핑몰을 들어가든 이탈률부터 보세요. 이탈률이 쇼핑몰은 보통 30% 정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한 광고, 허위 광고, SNS에서 인기 있는 그런 아이템들 막상 사보니까 그 효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과장 광고, 허위 광고 하시는 분들은 쇼핑몰의 이탈률도 높고 환불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이탈률이 높다면 개선 사항부터 찾아주셔야 돼요. 이런 개선 사항을 찾아주고 개선안, 아이디어를 자꾸 상사한테 내보여준다면 아무래도 추후에 연봉 협상하기도 좋고 성과를 내기도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탈률부터 조사를 하시는 게 나중에 직장 생활에 좀 꿀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쇼핑몰인데 10% 미만으로 낮추면 굉장히 우수한 사이트입니다. 여기 사이트는 한 명이 들어와서 물건을 한 개만 사는 게 아니고 운동복이에요. 헬스장 옷인데 한 명이 5벌, 6벌씩 사요. 그만큼 충성도가 높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탈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주시는 게 바로 마케터의 역할이고 마케터가 오더를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성비도 볼 수가 있어요. 성비도 보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재방문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인지도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에 따라서 이벤트 구축을 하시면 좋아요. 새로운 방문자가 많다는 거는 신규 고객 대상 할인을 진행한다면 신규 고객분들은 재방문으로 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 쿠폰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아이디어를 이런 표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 세션 시간이에요. 요것도 보셔야 돼요. 요게 바로 뭐 네이버 상위 노출, 그리고 구글 상위 노출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체류 시간입니다. 체류 시간인데 요게 한 사람당 보통 1분 미만이에요. 성질이 워낙 급해져갖고 유튜브도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쇼츠 많이 보시죠. 그리고 인스타도 릴스나 스토리를 많이 보실 거예요. 피드 보는 거는 시간 주기용으로도 많이 보실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쇼폼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세션 시간도 1분 미만인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늘려줄 만한 아이디어를 짜셔야 돼요. 예를 들면 영상을 상세 페이지가 아닌 그 상품의 썸네일 있죠? 상품의 썸네일도 영상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쁜 여자 모델이 제품을 들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편을 계속해서 그래서 평균 세션 시간을 올려주셔야만 매출에도 영향이 있고 그리고 검색할 때도 내 사이트가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활성 사용자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걸로 넘어갈게요. 인구 통계 눌러주시고요. 개요를 눌러주세요. 인구 통계, 개요. 자, 마케팅 쪽이라든지 회사 본부라든지 아니면은 기획팀 이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벤트 짜오라, 상품을 소싱해와라, 그리고 뭐 전시회 같은 데 나가서 미팅을 통해 갖고 아이템을 좀 갖고 와라. 또는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개발할까? 이런 아이디어로 회의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할 거예요. 어떤 회사 들어가도. 만약에 쇼핑몰이라 그러면 더 심하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시는 겁니다. 자, 내 사이트에 내가 들어왔죠. 그러면 구글은 다 알아요. 내가 들어왔던 이 사이트가 지금 이게 만약에 크롬이잖아요. 이 크롬으로
내가 10대들이 많이 가는, 20대들이 많이 가는 그런 사이트를 방문했다면 구글은 나를 추측을 합니다. 아, 이 컴퓨터로 들어온 사람은 10대일 게 분명해. 그리고 가입할 때 가입 정보를 넣잖아요. 나이는 몇 살이고 80 몇 년, 90 몇 년, 2000년생 입력하면 그거를 구글이 감시하고 있어요. 구글이 감시하고 있다가 이 핸드폰은 20대 여자 그리고 심지어는 돈 씀씀이까지 다 알아요. 핸드폰으로 결제 많이 하시죠.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플로 결제를 많이 하시죠. 크롬으로 쓴다거나 안드로이드 폰으로 쓴다고 하면은 안드로이드가 내가 한 달에 얼마 쓰는지도 알아요. 그거에 따라서 내 연봉도 측정 가능해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런 것처럼 데이터가 정확도가 90%에 가깝습니다. 88%, 90% 정도 데이터가 일치를 하니까 믿고 이벤트 기획을 하셔도 되고 상품 소싱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가장 높은 연령대는 바로 25에서 34세입니다. 25에서 34세, 날짜는 4월달 기준으로 뽑았죠? 4월달 기준으로 25에서 34세 사이가 31.55, 31.55%고요. 그 다음으로는 30대, 40대, 그 다음엔 10대, 20대 초반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20대, 30대가 좋아하는 디자인의 상품을 갖고 오거나 20대, 30대 자취생들 많겠죠. 대학교 가려고 아니면은 뭐 직장 취업하려고 자취할 테니까요. 그러면 자취생들을 위한 그런 아이템들을 소싱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중국에서 그런 아이템들을 갖고 와서 우리 브랜드를 찍어 보시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옆에는 남녀 성비예요. 남자 67%, 여자 32.9%, 그러면은 우리 상품의 한 70%, 80%는 남자를 위한 아이템으로 만들어야겠구나. 나머지는 여자도 있으니까 여자를 위한 아이템도 만들어야겠구나. 하지만 함정도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 상품 선물을 하기 위해 구매하러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여자친구라든지 애인이라든지. 그분들 때문에 여자 통계가 찍힐 수도 있어요. 이걸 오인하시면 안 되고 계속 남자 상품으로 미루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인구 통계 개요예요. 자, 그리고 지역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지역에서 위치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인구 통계, 지역, 위치. 지역 위치예요. 그러면 와, 외국에서도 들어오네요. 우리 사이트는 인도네시아, 차이나, 재팬, 타일랜드, 미국에서도 우리 사이트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나요? 나는 우리 한국 사이트인데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구글이 미국에서 있죠. 그러면 구글 애널리틱스가 내 사이트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IP는 당연히 미국 IP겠죠. 로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무조건 찍힙니다. 일본도 찍히고요. 외국이 어느 정도 찍히는데 이게 너무 많다. 그러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광고를 해외로 나갈 수 있게끔 세팅을 했구나. 그러면 해외로는 나가지 않게끔 광고를 막아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지역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다르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느냐면 내가 만약에 어딘가에 전시회를 간다거나 박람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브랜드를 홍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박람회를 열까, 어느 지역에서 홍보를 오프라인 전시회를 열까 하면은 바로 유입자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사우스 코리아예요. 남한에서 자, 진할수록 유입자가 많다는 겁니다. 서울의 유입자가 가장 많네요. 그 다음에는 경기도가 6,700명 정도예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이벤트, 오프라인 이벤트 행사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코엑스 무슨 전시회 아니면은 뭐 행사장, 뭐 빙어 낚시, 그다음 여름 수박 축제 이런 거 할 때 꼭 브랜드들이 있죠. 이렇게 하면서 브랜드를 알리는 거예요. 그럴 때 서울에서 열어야겠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서울 어딘가에서 열어야겠습니다. 뭐 대구에서 열어야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가 있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벌써 1시간이 됐어요. 1시간이 돼서 일단 조금 쉬는 타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쉬실 분들은 10분간 쉬고요. 10분 사이에 혹시 만약에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현직 마케터한테 궁금한 거, 뭐 이런 것들 서슴없이 너 돈 얼마 버냐 이런 거 물어보셔도 돼요. 질문 사항도 받고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지금 해주셔도 돼요.
네, 저는 현직 퍼포먼스 마케터이고요. 광고 여러 회사들을 다녔다가 인하우스 브랜드 마케팅을 하다가 지금은 제가 광고 대행사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퍼포먼스 마케터면은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일단은 광고 세팅을 하고요. 광고 세팅 굉장히 편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막 HTML 다루고 그리고 예를 들면 소스 코드, 코딩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광고 세팅이 되게 편해요. 다 그냥 버튼으로 돼 있어요. 사진 올리세요. 광고 내보내세요. 문구 여기다 써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세팅하기도 굉장히 쉽고 데이터도 이 애널리틱스를 통하면 보고서 만들기도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오래 걸리는 이거 정말 힘든 겁니다. 이러고서 애널리틱스로 한 방에 싹 해결해버리고 하루 이틀 동안은 그냥 놀았어요. 자, 퍼포먼스 마케터가 어느 정도 공부만 하면 뭐 월급 루팡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봉도 굉장히 높아요. 기본적으로 퍼포먼스 마케터는요. 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6시 10분 전, 7시 10분 전까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물어보실 땐 채팅으로 물어보세요. 자, 더 질문 없는 거, 네. 직전 연봉은 제가 5,600에서 인센티브까지 해서 6,400까지 올렸고요. 한 달에 350에서 400 가까이 받았습니다. 대신에 제가 모든 역할을 다 했어요. 예를 들면 광고 세팅, 그다음 제휴, 아이템 소싱, 그다음에 뭐 이제 블로그 체험단 이런 거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야근도 너무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 그만큼 많이 벌었죠. 네. 그냥 마케터와 퍼포먼스 마케터의 차이점이요. 그냥 마케터는요, 그냥 일꾼이에요. 자, 마케터,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석 애널리틱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소스 코드를 갖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면 상사들은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쟤는 대체 뭐 하는 거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그냥 마케터. 그다음 블로그 쓰는 사람들은 컨텐츠 마케터라고 하거든요. 디자인도 하고. 이거를 포괄적으로 하는 거를 마케터라고 하는 거고, 윗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이런저런 대체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마케터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잡일이 넘어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억울하긴 합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터는 광고를 세팅하고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일단 바로 보여주고 연봉 협상하는데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연봉 3,800, 4,000으로 들어갔다가 데이터 분석으로 우리가 쓰는 돈에 따라서 효율적인 마케팅 방향을 제시했고 홈페이지를 다 개편시켜버렸고 해서 저도 연봉 15%, 20%, 30%씩 매년 협상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준비할 때 가장 메리트 있는 게 자격증. 일단은 네이버 검색 광고 1급 자격증. 네이버 검색 광고 이거 되게 쉬워요. 정말 짜기 쉽습니다. 그리고 SNS 광고 자격증. 인스타, 페이스북 광고 세팅이에요. 이거 제 영상 보시면 다음날 바로 딸 수 있어요. 그리고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호사대학교 학생이라고 하면은 다 알려드려요. 원래 1대1 강의 저 원래 3, 40만 원씩 받습니다. 근데 호사대학교 학생이면 여기 학교에서 다 해주셨어요.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메리트 있는 거는 사실상 제시를 해도 잘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실물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고요. 인턴 기간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검색 광고 1급, SNS 광고 마케터,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도 있어요. 구글에서는 애널리틱스 GAIQ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걸 따갖고 들어가면 구글에서 인증서를 하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줘요. 이거 갖고 들어가면 회사에서 되게 좋아요. 야, 씨, 얘는 구글에서도 자격증을 받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느 정도 깔고 들어가죠. 네. 지금 보통 초봉이 3천 초반이래요. 근데 구글 애널리틱스 데이터 분석 자격증까지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쳐줍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 쉽게 따는 법은 제 카톡 보내주세요. 요거는 이제 편법이니까 제 개인 카톡 보면은 제 유튜브 채널에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자격증 쉽게 따는 법 알려드릴 겁니다. 구글 GAIQ. 데이터 관련 자격증은 안 중요합니다. 전혀 안 중요합니다.
전혀 안 중요하고요. 사실 정말 몰라요. 검색 광고 1급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사실상 음, 네이버 광고 같은 경우는 대행사를 써요. 대행사 쓰는데 돈 안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행사를 쓰기 때문에 데이터 관련 자격증 사실상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입시하기 위한 뭐 검색 광고 자격증이 있습니다. 따기 되게 쉬워요. 그리고 SNS 광고 SNS 광고 자격증 이것도 이거는 물어보시면 제가 아예 특훈을 시켜드릴 거고 제 영상 보시면 바로 딸 수 있어요. 이것도 갖고 있으면 입사하기 위한 스펙업으로는 좋은데 사실상 이게 있다 그래서 연봉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배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구글 GAIQ는 사실상 모르는 회사들도 되게 많고 구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먹어줍니다. 네, 따세요. 자, 야근도 물어보셨어요. 야근은 어, 안 하는 회사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하는 회사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마케터가 뭘 하는지 모르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저거 자꾸 잡일을 시켜요. 근데 이제 빨리 처리해버리고 나는 이제 인턴이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해서 바로바로 빠르게 처리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거 어려운 작업인데 뭐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끌어야 돼요. 그래야 잡일이 안 넘어옵니다. 그러면 야근할 일이 없어지겠죠.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이거는 사회생활 노하우다 보니까 음,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야근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한두 시간 정도씩은 늦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카이트에서 따야 메리트가 더 있지는 않은데요. 그나마 사람들이 카이트 자격증 따는 곳이요. 카이트에서 따주시면은 뭐 더 인정받지는 않지만 그냥 뭐 다들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카이트에서 했어요. 네,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격증을 땄지만 제가 이거를 어디다가 보여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취업할 때 그냥 이력서에 줄 추가만 돼 있고 나중에 이제 막상 취업하고 나면은 너 이거 자격증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마스터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격증 따기 위한 공부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광고 세팅하는 거는 포토샵 혹시 공부해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랑 그리고 뭐 모바비라든지 아니면은 그 프리미어 프로 같은 거 책 엄청 두껍잖아요. 이렇잖아요. 근데 그거 다 활용 안 해요. 사실상 실무에서 이용하는 거는 종이 10장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검색 광고 마케터, SNS 광고, 요거는 원리 뭐 다 할 필요 없고, 그냥 나중에 실무에서는 사실상 이용하는 게 몇 가지 없습니다. 부담 가시지 마시고, 그냥 자격증 따기 위한 공부 정도만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케터는 일단은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저런 걸 다 배울 수 있어요. 퍼포먼스 마케팅, 컨텐츠 마케터, 그리고 뭐 저는 그 광고 대행사를 먼저 들어가서 여기저기 맨날 취업할 수 없잖아요. 한 달 다니고 관두고, 한 달 다니고 관두고. 그래서 저는 광고 대행사를 들어가서 먼저 이 회사 저 회사를 동시에 다 만났어요. 그 대표랑 소통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빠르게 습득을 해서 이제 좀 큰 회사를 들어간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노하우가 많아 보이기 때문에 또 자격증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연봉 협상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케터는 기본적으로 4천은 넘어요, 다. 근데 이제 20대 초반에 힘들겠죠. 네. 자, 더 질문 없으시면 저 1분만 쉬었다가 7시 10분에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끝나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질문 받을 거예요.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우, 술 냄새, 담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쉬는 시간 사이에 누가 뭐 담배를 많이 피고 오셨나?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치까지 봤었죠. 자, 위치까지 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볼 것들이 많아요. 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획득이라는 걸 한번 보시면, 자, 획득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전체 트래픽, 그리고 채널. 자, 마케팅 효율입니다. 자, 소셜이죠. SNS를 통해서 제일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날짜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죠. 4월 달 한 달 동안 지금 예를 들면 회사 들어가서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케팅 비용을 이번 달에 이제 3천만 원을 썼다. 그런데 유입자는 소셜, SNS, 인스타 쪽, 블로그 쪽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다이렉트는 뭘까요? 네, 직접 내 주소를 치고 들어왔거나 아니면 내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뒀던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가닉 서치라는 겁니다. 오가닉 서치는 무엇이냐면 내 사이트를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있지만 어떤 경로가 아닌 뭐라고 검색해서 들어왔는지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검색해서 들어왔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자, 오가닉 서치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사이트 이름이에요. 아, 우리 사이트는 우리 사이트 이름을 검색하는 사람이 제일 많구나. 그 뜻은 우리가 브랜딩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짐웨어. 짐, 헬스장, 운동센터, 거기서 입는 웨어, 옷. 짐웨어 검색했는데 우리 사이트가 떴고 그거를 클릭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짐웨어 브랜드는 어떤 게 있나요? 라고 검색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 사이트가 떴길래 클릭을 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지메어에서의 유입자가 많네요. 그러면 네이버 파워링크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 파워링크가 어떤 거냐? 자, 지메어 똑같이 쳐보겠습니다. 지메어 쳐서 자, 여러 가지 화면들이 있죠. 이게 파워링크예요. 애슬레저 1위, 나이키 공식 스토어, HDX, 그다음 캐주얼 지메어, 피지컬 가먼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메어를 검색하고 바로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다. 들어왔죠? 그러면 애널리틱스에는 지메어 카운팅이 1이 되는 거겠죠. 386으로 올라갈 거예요. 자, 이 키워드에서 유입자가 많으면 앞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모든 광고 소재라든지 배너라든지 지메어 1등 브랜드 이런 식으로 내민다거나 또는 아까 파워링크 지메어 노출 순위를 올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메어 쪽에다가 마케팅 예산을 조금 분할을 해야겠죠. 이쪽으로. 자, 그리고 덤부스트럭이라는 경쟁사 업체. 경쟁사 업체에도 그러면 우리 광고를 다 달아놔야 돼요. 자, 요것도 있어요. 경쟁사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많다는 거죠. 보시면 덤부스트럭 들어가려고 쳤지만 여기 괜찮은 데도 있나 보네. 그러다가 여기를 클릭한 거예요. 고객을 뺏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 상호명에도 여러 가지 광고를 다 내보내야 돼요. 이 세팅을 퍼포먼스 마케터가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식으로 네이버 광고 뭐 검색해서 들어오고 SNS 타고 들어오고 했지만 자, 문자로 보낸 거
만약에 제가 이 학생분들한테 카톡으로 링크를 하나 보냈어요. 제 여기 유튜브 채널이죠.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링크를 드렸는데 이 사람이 과연 내 유튜브 채널 들어왔나 안 봤나 이것도 다 조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지컬 가먼트 쇼핑몰 제가 10,000원을 학생분들한테 아니 5만 원을 드릴 테니까 5만 원으로 지금 내 쇼핑몰에서 물건 하나 사줘라. 지금 이거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5만 원을 먹고 먹튀했는지 5만 원으로 진짜 물건 샀는지까지 한 명 한 명 이 강의 듣고 계신 80명 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카카오톡 보낸 걸로도 추적할 수 있고 문자로 보낸 것까지도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제가 추적을 걸어놓은 건데 자, 다시 볼게요. 획득에서 자, 홈 일단 다시 가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법이기도 하고 이 UTM을 활용하여 가입과 매출 경로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자, 요 기능만 할 줄 알아도 이거 모르는 중소기업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할 줄 안 상태에서 입사를 하게 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것도 할 줄 알아? 그래서 앞으로 너 때문에 어떤 마케팅에서 매출이 잘 나오는지 이제 분석하게 됐네.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연봉 안 올려줄 수가 없겠죠? 보너스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자,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획득, 그리고 전체 트래픽, 채널, 제가 분류해 놓은 게 다 있어요. 아더라고 있죠? 오가닉 서치 아까 요건 클릭했었고 지금은 아더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문자로 보낸 거예요. 고객들한테 몇 명한테 23년 세뱃돈 쿠폰팩 요렇게 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사람이 얼마나 샀나 봤더니 이 링크를 184명이 클릭했어요. 200명한테 보냈거든요. 헬스장 제휴 사장들한테. 근데 12명이 물건을 샀고 64만 8천원치의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헬스장 사장들 내가 200명한테나 문자 보냈는데 12명밖에 물건을 안 샀네. 그러면 이제 할인 잘 안 해줄 거야 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런 게 있어요. G1025K. G는 제가 실명이 좋은 거리예요. 그래서 G를 저는 앞에 붙인 거고요. 그리고 1025, 10월 25일에 카톡을 보낸 겁니다. 카톡 메시지를 보낸 거고 아마 카카오톡으로 플러스 친구 같은 거를 통해서 뭐 지금 뭘 할인하고 있어요. 뭐 올리브영 세일 중이에요. 이런 거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 링크 받은 거를 그 카카오톡 메시지를 클릭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클릭해서 물건을 얼마치 몇 개를 샀는지까지도 여기서 다 분석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에서 그런 분석이 안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식어를 제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 수식어는 어떻게 만드냐면 제일 먼저 도착지를 준비합니다. 도착지가 뭐냐면 어떤 광고, 어떤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이 사이트에 들어왔는지. 자, 광고를 보내고 나서 도착하는 페이지는 바로 이 사이트 메인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트를 복사를 해둡니다. 일단은 뭐 미리 따라서 연습해 보셔도 돼요. 나중에 개별적으로도 문의하시면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주소를 컨트롤 C, 모든 광고를 내보내서 클릭하면 여기로 오게 할 거야 라는 거를 도착지라고 합니다. 보통 마케터들은 이거를 복사해 두고 자, 창을 이제 구글에다가 여기다가 검색을 하세요. UTM 그러면 UTM 빌더라고 있어요. UTM 빌더가 뭐냐면 주소를 살짝 변환하여 추적하겠다라는 그런 사이트예요. UTM 빌더 눌러주시고요. 자, 캠페인 URL 빌더 URL 주소를 새롭게 만든다라는 곳이고요. 눌러주세요. 자,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바로 가장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하위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추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아까 복사해 두셨던 도착지 있죠? 도착지를 웹사이트 URL 여기다가 붙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다 붙이는 이유입니다. 광고 카카오톡으로 보내건 내가 SNS 광고를 하건
뭐 클릭을 하면 여기로 넘겨야 된다라는 도착지 주소를 여기다 넣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저거 많이 넣으면 되게 복잡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만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필수만. 자, 캠페인 소스. 이거는, 소스를 광고 효율 보기 위한 오늘 날짜 만든 거 이런 식으로 어렵게 만들면 이거 광고 클릭한 사람들도 보고 와서 다 볼 수 있어요. URL 주소를. 그렇기 때문에 나만 볼 수 있는 수식어, 암호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이 종걸이다 보니까 G를 넣었어요. G. 수식어입니다. 이거는 수식어. G. 뭐 예를 들면 오늘 만들었어요. 0511. 난 이거를 카톡으로 보낼 거야. 아니면은 SNS 광고로 할 거야. 이거에 따라서 아니면 네이버 광고로 쏠 거야. 자, 저는 카톡으로 보내요, 보통. 카톡 아니면 네이버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식어를 바꿔갖고 자, 여기 붙죠? 링크를 클릭하면 주소 뒤에 UTM 소스 G0511K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못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얼마나 샀는지 4월 분석 이런 식으로 나만 본다 그래가지고 UTM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링크 클릭했을 때 요거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나와버려요. 얼마나 샀는지 4월 분석. 광고 클릭했는데 나를 분석하겠대요.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영어로 바꿔주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G. 누가 만들었는지 그냥 이니셜 넣는 거예요. 앞에. 이거는 이제 형식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0511. 나는 이거를 카톡으로 보낼 거야. 이 주소를. 그러면 뒤에 다시 0511K가 붙고요. 그리고 이거를 너무 길어요. 주소가. 너무 길기 때문에 숏 링크. 이 URL을 짧게 만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자, 구글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자, 구글 로그인이 됐죠? 자, 구글 로그인하면 자, 이 주소 어디서 많이 보셨죠? 비틀리. 이 주소가 이 주소로 변환된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내보내거나 친구한테 전달하거나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 이 비틀리 주소를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링크를 클릭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있고 클릭해서 물건을 샀는지 안 샀는지 얼마나 샀는지도 다 분석할 수 있어요. 무서운 세상이죠. 자, 그래서 이 링크는 보통 어디서 활용되냐면 유튜브 보거나 뭐 이제 게임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밑에 꼭 비틀리.뭐뭐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주소가 있어요. 웬만한 광고 보면 비틀리라고 많이 보이실 거예요. 아마 제 강의를 본 이후부터는 이게 눈에 되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는 다 내 행동을 추적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주소를 복사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전달을 하고 광고 세팅할 때 광고에 넣어주시고 하면 그러면 자, 이 소스 기억하세요. 이 소스가 여기에 남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11월 8일 날 종걸이라는 마케터가 11월 8일 날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카톡으로 보냈더니 한 명이 샀고 45,000원어치 샀어요. 자, 요거처럼 제일 많이 성과가 좋은 거를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데이터가 조금 많은 것들도 있죠. 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4월 23일 날 종걸이 만든 이제 광고 매체 그리고 11월 8일 날 카톡으로 보낸 거.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카톡으로 보낼 때는 이렇고 그리고 인스타 광고 다른 이름으로도 나오겠죠. 다음에 G, I 뭐 이제 날짜 그러면 인스타 광고 그 다음에 블로그 체험단 많이 들어보셨죠? 공짜로 가서 밥 먹고 이제 후기 써주는 거. 그런데 블로그 체험단을
한 명만 쓰는 게 아니고 5명, 10명 쓸 거예요. 업체들만. 어느 회사를 가시든 간에. 그러면 이 블로거한테는 하나 써볼까요? 한 명의 블로거한테는 다시 UTM 빌드로 돌아가서 G 5월 달에 모집된 체험단 블로거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의 약자죠. 네이버 블로그의 약자. 5월 달에 모집한 네이버 블로거들한테는 자, 또 바뀌었죠? 숏링크. 이 주소를 주시는 거예요. 5월 달에 모집한 블로거들. 그리고 6월 달에도 또 블로거를 모집할 거예요. 그리고 06NB 네이버 블로그. 이런 식으로 해서 숏링크. 6월 달에 모집된 블로거들한테는 이 URL 주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비교가 되겠죠. 5월 달 블로그는 몇 명의 유입자가 생겼으며 얼마의 매출이 생겼다. 그리고 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월 달에 모집된 네이버 블로거는 몇 명의 유입자가 있었으며 얼마치 몇 개를 샀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자, 블로그 체험단이 물건 샀는지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게 바로 구글 애널리틱스입니다. 자, 요렇게까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웬만한 중소기업에서 대단한 인재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정도예요. 이 UTM 빌드 활용만 하셔도요. 자, 그 이후에는 강의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 고객이 자, 어느 페이지가 가장 인기가 많았는지도 보는 거예요. 어느 페이지가 가장 인기가 많았는지,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당 평균 몇 초 머물렀는지, 그리고 이탈률은 몇인지,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도 있고, 예를 들면, 한 명을 딱 집어갖고 그 사람이 어느 페이지, 어느 페이지, 어느 페이지 거쳐가다가 결제했는지, 또는 어느 페이지에서 이탈을 했는지까지도 사람별로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는 알 수 있고, 제 유튜브 강의, 이제 마케팅 쉐어라고 했죠?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구글 애널리틱스, 오늘 했던 거, 그리고 이제 뭐 추적 가능한 오늘 방금 설명드린 UTM 빌드, 이것도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SNS 광고, 뭐 네이버 광고, 여러 가지 다 있으니까 여기서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